그날 나는 그 소리를 잊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복도 끝의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소리. 누군가 참으려 애쓰는 흐느낌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석이에요. 36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죠. 아내 수미와 결혼한 지 4년째. 사랑했냐고요? 그럼요. 물론이죠.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뿐이에요. 수미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에요. 야근과 출장이 잦죠. 저는 일찍 퇴근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집은 늘 조용했어요.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불 꺼진 침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 그날 알았어요. 3개월 전이었어요. 수미의 동생 수빈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28살, 결혼을 6개월 앞둔 예비 신부였죠. 결혼 준비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옮겨왔대요. 회사도 우리 집이 가깝다고요. 형부, 잠깐만 신세 질게요. 결혼하면 바로 나갈게요. 그렇게 수빈이가 들어왔어요. 밝고 상냥한 처제, 항상 웃고 있는 얼굴. 수미와 조금 닮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그리고 언니와 다른 글래머, 몸매의 키도 크고 눈도 크고 그냥 다 컸어요. 처음 한 달은 제 일이 바빠서 집에 가면 그저 잠만 잤고 한 집에 사는 게 그랬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죠. 아침 인사 정도, 가끔 함께하는 저녁 식사. 수미가 없을 땐 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10시쯤 늦게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 수미는 이틀째 지방 출장 중이었죠. 수빈이 방에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거실에 앉아 맥주를 한 캔 땄어요. 맥주 한 잔 마시고 잠자려고 TV도 켜지 않았죠. 그냥 피곤해서 고요함이 좋았어요. 아니, 좋은 척 했어요. 마음 한켠엔 늘 외롭고 단조로운 생활에 무뎌졌죠.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 처음엔 작게 옹알거리는 소리. 노래하는 건가 싶었어요. 낮은 음성, 리듬감 있는 호흡. 하지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소리였어요. 동영상에서나 들을 법한, 그래서 설마 하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어갔죠. 수빈이 방 앞에 섰을 때 그 소리가 또렷해졌어요. 신음소리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억눌린 듯한 누군가 숨죽이며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는 소리.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았죠. 이건 엿들어선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소리 속에 슬픔이 섞여 있었거든요. 쾌락이 아니라 외로움, 위안이 아니라 절망, 뭔가 간절히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같은 게, 그게 저를 붙잡았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2분, 3분, 아니면 더. 감각이 무뎌졌어요. 오직 그 소리만 집중해서 들었죠. 그리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완벽한 정적.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녀도 숨을 죽인 것 같았죠. 인기척을 느낀 걸까요? 문 너머로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물러났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죠. 맥주는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자꾸만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수빈이의 목소리, 가늘게 떨리는 신음, 숨을 참다가 터뜨리는 한숨, 그리고 마지막에 흘러나온 작은 울음 같은 소리. 왜 울었을까요? 쾌락 뒤에 찾아온 공허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저를 흔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저는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11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갔어요. 책을 읽는 척, TV를 보는 척 하면서.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복도로 향했어요. 마치 애청자가 된 것처럼. 수빈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제 그림자를.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관계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의식하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죠. 수빈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잠옷 단추 몇 개가 풀려 있었어요. 형부,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말문이 막혔어요. 들어오실래요? 아니면 계속 밖에서 들으실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빈아, 나는 형부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저를 꿰뚫었어요. 한 번만, 형부도 외롭잖아요. 딱 한 번만 서로를 위해서요. 이성이 경고만 했어요. 안 된다고, 수미를 생각하라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 발은 기다렸다는 듯이 욕망에 사로잡혀 이미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는 작은 방, 은은한 조명,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체온과 몸부림의 흔적들. 꼭 무슨 핑크향이 나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느낌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형부, 무서워요? 응. 아니, 저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수빈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준혁이랑 통화했어요. 응. 걔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결혼 미루자고 했어요. 세 번째예요. 미루자는 게 힘들겠다. 아니요. 사실 다행이에요.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안 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수빈이가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어요. 형부 손은 따뜻하네요. 준혁이는 항상 차가웠어요. 그리고 사랑도 식은 것 같아요. 수빈아, 형부, 저 좀 안아줘요.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돼요. 제 팔이 그녀를 무의식적으로 감쌌어요. 진한 핑크 냄새와 옅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인지 처제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럴 정신이 없이 혼미한 상황이었죠. 형부. 응. 키스해줘요. 아니, 그게. 왜요? 너는 내 처제야. 그게 뭐 어때서요? 형부도 외로우시잖아요. 언니는 형부 안 챙겨주잖아요. 그 말에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딱 한 번만이요. 오늘 밤만.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깃털처럼 가볍게. 하지만 곧 깊어졌죠. 그녀의 혀가 제 입 안으로 파고들었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어요.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 뜨거운 욕망, 살아있다는 느낌. 잠옷이 벗겨졌어요. 부드러운 피부, 뛰는 심장,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치명적인 몸의 선들이. 형부, 천천히요. 응. 마치 첫 경험의 짜릿함에 떨리던 그때의 감정 같았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앞으로 보게 될 깊숙한 곳을 탐험하는 설레임의 목적. 그렇게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토스트를 씹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젯밤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후회해요?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나도. 그럼 또 해도 돼요? 수빈아, 농담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손만 잡혀도 빨려 들어갔어요. 수미가 출장 간 날이면 당연하게, 있는 날에는 조심스럽게, 행위의 장소와 패턴만 바뀌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컸어요. 매번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그녀의 방 앞에 서 있었어요. 형부는 제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 저는 형부가 좋아요. 처음엔 위로받고 싶어서였는데, 이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빈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새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점점 대담해졌죠. 거실에서, 부엌에서, 욕실에서. 수미가 자고 있을 때도 조심스럽게, 형부,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면 어쩔 수 없지. 무책임한 형부. 하지만 그 무책임함이 좋았어요. 현실을 잊게 해줬으니까요. 아니, 누가 저런 얼굴에 환상 같은 몸매의 여자를 탐하지 않을까요? 수빈이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솔직한 욕망, 거침없는 표현과 행위, 그리고 진정한 쾌락을. 형부, 오늘은 제가 주도할게요. 응. 형부는 그냥 누워 계세요. 그날 밤 수빈이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이끌었죠. 그리고 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겼어요. 형부, 기분 좋아요? 미치겠어. 저도요. 형부 안에 있으니까 완전해지는 기분이에요. 위험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였죠. 수빈아, 우리 사랑까지 하게 되면 이미 늦었어요. 저는 벌써 진심이에요. 그럼 안 돼. 왜요? 형부는 저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언니가 형부 사랑해요. 형부가 언니 사랑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우리의 관계가 너무 식어 있었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엔 미련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형부도 혼란스러운 거죠? 저도 그래요. 준혁이랑은 헤어져야 하는지, 형부랑은 계속해도 되는 건지. 수빈아, 우린 정해진 결말의 관계야. 너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거고, 나는 어쨌든 수미와 계속 살아야지. 이혼하고 너와 살 수는 없잖아. 그럼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지금은 꿈이야. 곧 깨야 하는. 수빈이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꿈이 끝나기 전까지 실컷 꿈꿀게요.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는 없는, 그래서 더 우리의 욕망이 커져만 갔었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탐했어요. 며칠 후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수미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저는 늦게까지 현장 일을 보다가 밤 9시에 들어왔어요.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였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수빈이 방에 불이 켜져 있을 시간인데 깜깜했어요. 수빈아?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복도를 걸어갔어요. 수빈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위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수빈아, 괜찮아? 불을 켜자 수빈이가 보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아니, 울다가 지쳐서 멈춘 상태 같았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형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준혁이가 다른 여자 생겼대요.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뭐, 회사 후배래요. 이미 석 달째 만나고 있대요. 결혼은 취소하재요. 그 자식이. 형부, 나 정말 바보예요. 눈치도 못 챘어요. 요즘 바빠서 못 만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수빈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소리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았어요. 떨리는 어깨, 뜨거운 눈물, 끊어지는 숨소리.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안 괜찮아요. 나 어떡해요, 형부. 결혼식도 2달 남았는데 취소하면 되지. 그런 놈이랑 결혼 안 해도 돼. 근데 나 이제 뭐 하며 살아요? 다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수빈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형부, 나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한테 진짜로? 당연하지.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큼 매력이 있어. 형부는 나 사랑해요? 숨이 막혔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랑한다고. 아니라고. 그것도 아니면 잘 모르겠다고? 나는 수빈이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게 사랑이에요?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널 보면 가슴이 요동친다는 거. 내가 우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프다는 거야. 수빈이가 제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 저 안아줘요. 특별하게 간절히 사랑하듯이.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듯이. 수빈아, 딱 오늘 밤만요. 내일부터는 준혁이 일도 정리해야 하고 결혼식도 취소해야 하고 바빠질 거예요. 그럼 형부랑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죠? 그게 좋을 것 같아. 알아요. 근데 그 전에 한 번만 더 제대로 느끼고 싶어요. 사랑받는 기분을. 그 순간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정전이 됐죠. 집 안이 깜깜해졌어요. 오직 빗소리만 들렸죠. 어둠 속에서 입술이 맞닿았어요. 이번엔 다르게 했어요. 천천히 위로와 사랑을 담아 천천히 깊이 서로를 느끼면서 속살에 가려진 껍질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눈에 새겨진 아름다운 몸을 손끝으로 더듬었죠. 수빈이의 눈물 자국, 떨리는 입술, 뛰는 심장. 어둠 속에서도 매혹적으로 굴곡진 수빈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형부, 사랑해요. 나도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죠. 그때 불이 들어오고 눈을 감은 채 옅은 숨소리를 흘리는 입술에 키스했어요.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더 이상 처제와 형부가 아니었죠.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 욕망에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연인 같은. 형부 안에서 다 잊고 싶어요. 준혁이도 결혼도 다. 그래, 다 잊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아니면 더? 우리의 욕망은 계속됐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죠. 2번, 3번,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새벽이 왔고 빗소리가 잦아들었죠. 마지막에 가빠지는 수빈이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수빈이 얼굴을 내 가슴에 묻으며 형부, 저 이제 어떡하죠? 뭐가? 형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행복한데 살 수 있어. 너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 지금은 다 필요 없어요. 형부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어요. 땀에 젖은 몸, 불규칙한 호흡,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운. 형부. 이게 마지막이에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마지막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도 수빈이의 유혹을 원했어요. 그 후로 한 달은 미친 듯이 흘러갔어요. 수빈이는 결혼을 정식으로 취소했어요. 양가 부모님께도 알렸죠. 다들 놀랐지만 수빈이가 단호했어요. 저 결혼 안 할래요. 준혁이 다른 여자 만나요. 수미도 충격받았죠. 매일 수빈이를 위로하려고 애썼어요. 덕분에 출장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에 저와 수미의 관계는 조금 나아졌어요. 수빈이를 챙기는 과정에서 대화가 늘었고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수빈이와 저는 더 깊어졌어요. 수미가 일하러 가면 우리는 낮에도 만났어요. 거실에서, 주방에서,
베란다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서로를 느끼는 거였으니까요. 아파트 베란다가 좀 더 좋았어요. 왠지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더 자극적이었죠. 형부, 우리 진짜 미쳤어요.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너에게 빨려들어. 점점 대담해졌어요. 위험을 즐기기 시작했죠. 수미가 샤워하는 동안 부엌에서 탐하기도 했고, 수미가 자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소리를 죽여서 하기도 했어요. 형부, 이거 들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더 흥분되는 거 아니야? 나쁜 형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죄책감은 자라고 있었어요. 수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수빈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양심이 저를 갉아먹었죠. 여보, 수빈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가 더 잘해줘야 해. 그래, 최대한 챙길게.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2달째 되던 날, 수빈이가 말했어요. 형부, 나 이사 갈게요. 뭐, 갑자기? 친구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그게 좋겠다. 형부는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아요. 짐을 싸는 수빈이를 바라봤어요. 옷가지, 책, 화장품 3달간의 흔적들. 형부, 저 후회 안 해요. 나도 처음엔 위로받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수빈아, 근데 알아요. 우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형부는 언니 남편이고 나는 처제고.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형부 덕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행복했어요. 쾌락도 느꼈고 사랑도 알았고 우리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사랑을 나눴어요. 처음처럼 격정적이지 않았죠. 대신 깊이, 오래, 서로를 기억하듯이. 형부, 언니 잘해주세요. 응. 그리고 가끔은 저 생각해주세요. 그럴게. 거짓말. 형부는 곧 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평생 기억할 테니까. 아침에 수빈이가 떠났어요. 큰 캐리어 2개와 박스 몇 개. 그게 석 달의 전부였죠. 형부, 잘 지내세요. 너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땐 어색하지 않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럼 좋겠어요. 택시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그리고 사라지는 미안함. 벌써 아쉽고 그립더군요. 수빈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예전의 공허한 고요함이 아니라 뭔가 끝난 후의 여운 같은 것. 저는 수미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언제부터 대화가 줄어들었을까? 언제부터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됐을까?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미가 물었어요. 어느 저녁, 함께 저녁을 먹다가.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회사 일, 아니면 수빈이 때문에? 수빈이? 응. 걔가 떠나고 나서 당신 표정이 안 좋아. 많이 신경 쓰였나 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 아닐까. 그냥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결혼도 취소하고. 나도 마음이 안 좋아. 내 동생인데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나 봐. 수미의 눈빛에 죄책감이 어려 있었어요. 여보. 응. 우리 요즘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게 요즘 내가 너무 바빴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하루, 힘들었던 일들, 외로웠던 순간들. 사실, 나도 외로웠어. 수미가 말했어요. 많이 바빴지만,
그래도 외로웠어. 집에 오면 당신은 항상 자고 있고, 나는 혼자 씻고 혼자 자고. 나도 똑같았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저는 수미의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을 거야. 노력하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어요. 수빈이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익숙한 체온, 익숙한 숨결, 익숙한 감촉. 여보, 사랑해. 나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한동안 잊고 있었을 뿐. 1년이 흘렀어요. 저와 수미의 관계는 많이 나아졌어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죠.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고 평일에도 가능한 한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보, 수빈이 결혼한대. 어느 날 수미가 말했어요. 뭐, 새로운 사람 만났나 봐. 건축가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가슴이 묘하게 울렁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수빈이의 결혼식 한 달 전이었어요. 형부 시간 있으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문자가 왔어요. 수빈이한테. 심장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무슨 일이야? 그냥 결혼 전에 형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빈이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았어요.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잘 지냈어? 네. 형부는요? 나도 잘 지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예요. 감사? 네. 1년 전 제가 정말 힘들 때, 형부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다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수빈아,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었어요. 준혁이한테 버림받고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근데 형부랑 그렇게 되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거였다는 거.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됐다는 거. 수빈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형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던 건지. 지금은 알아? 네, 지금은 알아요. 저는 형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형부가 주는 위로와 관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금기된 관계의 스릴 같은 것도요. 쓴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하네. 이제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준서를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인가 봐.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줘요. 형부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해요. 다행이다. 형부도 다행이죠? 언니랑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응, 요즘엔 괜찮아. 제가 형부와 언니 사이를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괜찮아. 수빈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죠. 이거 형부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뭔데? 결혼식 초대장이요.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예쁜 초대장과 함께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있었죠. 수빈아. 네. 행복해. 감사해요, 형부.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형부를 힘들게 했던 것. 형부도 분명 고민 많으셨을 텐데. 아니야. 나도 너와 함께 밤낮으로 할 때가 좋았어. 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거든. 뭘 깨달으셨는데요? 사랑이 뭔지 욕망,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수빈이가 미소 지었어요. 형부도 변하셨네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벼운 주제들로.
1년 전에 그 무거운 공기는 없었죠.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형부,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언니랑 같이요. 그럴게. 축하해.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응, 다음에. 수빈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번엔 허전하지 않았죠.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때의 핑크 향기가 잊혀지지 않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죠. 그게 맞는 거였죠. 결혼식 3일 전이었어요. 형부,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밤 9시. 지금 시간 되세요?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길한 예감 같은 게.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할까? 아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형부네 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수루미는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제발. 언니는 출장 갔잖아요. 비밀이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죠. 수루비나, 형부, 무슨 일이야? 결혼식 며칠 앞뒀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네, 정말 마지막이에요. 수빈이가 안겼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형부, 저 거짓말했어요. 뭘? 그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형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응, 거짓말이에요. 저 아직도 형부를 사랑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루비나, 준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저를 아껴주죠. 근데 형부만큼은 아니에요. 수빈아, 그런 말 하지 마.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결혼하는데. 근데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형부, 저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안 돼. 제발.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는 준서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형부를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전 뒤로 물러났어요. 수빈아, 우리 끝났어. 1년 전에.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결혼하면 안 돼. 준서한테 어쩌려고.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준서를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형부가 생각나요. 형부와 함께했던 그 밤들이. 수빈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만해. 우리 그때 실수한 거야. 둘 다 외로웠고 마음이 약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실수였어요? 형부한테는? 응, 실수였어. 나는 수미를 사랑해. 그리고 너는 준서를 사랑해야 돼. 그때 나의 입을 처제는 입으로 막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수빈이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저도 잊으려 했지만 너무 깊이 빠졌으니까요.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대답 대신 몸이 움직였어요. 치마에 자크를 내렸더니 이미 저는 처제에게 무장해제가 되었어요. 처제가 쓰던 그 방으로 우리는 자석처럼 빨려 들어갔어요. 손과 입은 제각각 할 일을 하면서 그녀의 입술에서 진한 핑크향에 그리고 굴곡진 잘 빠진 선에 그만 정신은 또 혼미해졌어요. 형부,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 손바닥으로 천천히 등을 쓸어 넘기자 작은 경련과 떨림이 느껴졌어요. 옅게 떨리는 숨소리가 나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았어요. 그날 더욱 선명한 떨림의 간절함을 알았어요. 뜨겁고 촉촉해진 수빈이의 목소리. 아니, 그리웠고 고마웠습니다. 천천히 몸을 겹치자 수빈이가 작게 신음했어요. 오그라드는 발가락과 시트를 꽉 잡은 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약간 들어 올리며 신음을 했어요. 수빈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봤어요. 형부, 너무 좋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한참 후 우리는 땀에 젖은 채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쩌죠? 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빈아, 행복해야 해.
사랑했어. 저도 사랑했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수빈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말자. 알아요. 근데 조금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럼 저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빈아. 네. 너는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준서는 행운아야. 정말요? 응. 넌 따뜻하고 솔직하고 예쁜 여자야. 누구든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형부처럼요. 나보다 더 잘해줄 거야. 수빈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여자한테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아니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야.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고마워요, 형부. 그 말 평생 기억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면서 침대에서 안고 있었어요. 형부, 이제 가볼게요. 응, 조심히 가. 결혼식에 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그럼 그때 봬요. 수빈이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죠.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어요. 형부, 뒤돌아봤어요. 사랑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수빈이의 핑크향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있었어요. 나도 사랑했어. 마음속으로만 대답했어요. 결혼식 날 우리는 식장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 축하의 인사들, 그리고 저 멀리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빈이 아름다웠어요. 며칠 전과는 달리 밝은 얼굴이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형부, 언니, 수빈이가 우리를 보고 왔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축하해. 고마워요, 형부. 그 눈빛에는 그때의 뜨거움이 없었어요.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있었죠. 수빈아,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 수미가 동생을 꼭 안았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힘들 때 많이 도와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해줬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매일 전화해주고, 주말마다 만나주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자매의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형님, 신랑이 다가왔어요. 35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 안녕하세요. 김준서입니다. 수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수빈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준서는 수빈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죠. 잘 됐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수빈이는 이런 사람과 함께해야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빈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수미가 말했어요. 그러게, 신랑도 괜찮아 보이더라. 다행이야. 준혁이 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응. 수빈이가 예전에 우리 집에 살 때 힘들어했잖아. 근데 당신이 많이 위로해준 것 같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랑했을 뿐인데. 뭐, 그냥 처제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고마워. 당신이 세심해서 다행이야. 수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때 수빈이한테 신경을 못 써줬어. 일이 바빠서. 근데 당신이 옆에서 챙겨줘서 정말 고마웠어. 별말을. 가족인데, 그래 가족끼리 도와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죄책감도, 후회도, 미련도 없이. 수빈이의 결혼식은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미소 짓는 신랑, 축하하는 하객들. 모든 게 완벽했죠. 저는 수미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수빈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지 않은 진심 어린 미소. 잘 가, 수빈아.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났어요. 가족 모임에서, 명절에. 그저 형부와 처제, 서로를 아끼는 가족. 형부, 저 임신했어요. 1년 후 수빈이가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형부도 언니랑 빨리 아기 가지세요. 그러려고. 행복하세요, 형부. 너도. 시간은 모든 걸 치유했어요. 뜨거웠던 감정도, 아팠던 기억도, 금기된 사랑도.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가끔 그때를 떠올리지만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건 실수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서로를 통해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수미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면서. 수빈이는 준서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조용한 밤, 복도 끝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를 떠올려요. 그건 외로움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공허함의 메아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어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랬죠. 뜨거웠지만 잘못되었고, 사랑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